우리 교실이 근본적으로 이런 잘못된 파시스트들 이런 괴물들을 길러내는 온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바로 이해가 안 되죠. 예. 조금 설명드릴게요. 독일에서는 1970년에 교육 개혁을 해요. 네. 그 교육 개혁의 모토가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였어요.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 공부를 잘하고 더 아니, 잘해라. 이렇게 경쟁 교육을 경쟁시키는 것. 이건 야만이다. 네.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죠. 오, 그러네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말이 맞다면 한국 교육은 지구상에서 가장 야만적인 교육인 거죠. 제일 경쟁이 심하니까. 예? 왜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예. 실제로 독일은 1970년 이래로 학교에 등수도 없고 석차도 없어요. 일체의 우열을 나누는 행위가 없어요. 시험 봐도 학교 간의 경쟁도 없어요. 네, 대학 입학 시험도 없어요. 네. 고등학교 졸업 시험만 봐요. 독일은. 그걸 아비투어라고 하는데요. 이 시험엔 90%가 붙어요. 여기에 붙으면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를 원하는 때에 갈 수 있어요. 다 열어놨어요. 고등교육의 기회를 완전히 열어놓은 거예요. 원하는 대로 다 공부해. 네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엄마들이 그래가지고 뭐 애들 그렇죠. 공부하겠냐? 그렇죠. 네. 우리로선 우리 상상력의 범위를 넘어서 있죠. 그런데 여기서 당연히 질문이 생기죠. 왜 독일은 경쟁을 이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봤을까? 네. 야만이다. 이거 센 말이잖아요. 네. 왜 그랬을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히틀러요? 맞습니다. 히틀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틀러 파시즘을 청산하려면 음. 교육부터 바꿔야 된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과 비슷한 거예요. 아. 왜 히틀러 파시즘을 청산하는데 경쟁 교육을 문제 삼았을까요? 히틀러는 이 세계를 어떻게 봤어요? 히틀러는 유태인. 기본적으로 이 세계는 무한 경쟁이 펼쳐지는 정글로 봤어요. 그리고 이 정글에서는 바로 다윈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된. 그러니까 이 다윈의 법칙이 자연 세계뿐만 아니고 인간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돼. 이렇게 주장한 사회학자가 있죠. 허버트 스펜서에서 소셜 다윈이즘, 네. 사회적 다윈주의. 네. 이 스펜서의 열렬한 추종자가 바로 히틀러예요. 사회라는 것도 그런 다윈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면 그 법칙들이라는 게 뭐겠어요? 지금 말한 그죠? 그렇죠. 적자생존, 그렇죠. 약육강식, 네. 자연도태 이런 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우열이 거예요. 있고 인종차별이 있고 그렇죠. 다 정당화되고 다 정당화되는 거죠. 맞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게 자연의 순리야. 그렇죠.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를 지배하는 게 자연의 질서야, 이치야. 그러니 우열한 게르만족이 저 열등한 유태족을 우리가 지배하고 학대하고 더러 학살했기로 서니 그게 뭘 그렇게 잘못한 거야? 육식동물이 초식동물 먹는 게 뭐 잘못이냐? 그렇죠. 말하자면 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지금 히틀러가 생각한 그러한 것을 그대로 생각을 해보면 네. 파시즘의 세 가지 원리가 나오죠. 첫째, 경쟁. 이 세계를 무한한 경쟁의 그러한 정글로 본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열을 나눠요. 항상 네. 둘만 모여도 우열을 나눠요. 세 번째는 우월한 자가 지배하고 열등한 자가 복종하는 게 자연스러운 질서라고 봐요. 네. 지배. 야, 이거 가스레이팅. 경쟁, 우열, 지배죠.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주주의자는 세상을 어떻게 보겠어요? 평등. 민주주의자는 그렇죠. 이 세계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 함께 사는 곳이에요. 그렇죠. 거기선 우열이 지배하는 게 아니고 협력해야 되죠. 협력해야 되고 다양성이 존중받는 곳이에요. 그렇죠. 다양성이. 그리고 거기는 지배와 복종 관계가 아니죠. 모두가 평등한 관계 속에서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고 필요하면 연대하고 협력하는 이러한 공동체죠. 한국 교실에서 12년 동안 교육을 받고 나왔다. 파시스트가 될까요? 민주주의자가 될까요? 저도 그 교수님 말씀하신데 주마등처럼 저희 12년이 스쳐갔는데 네, 그러니까. 저도 파시스트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한국인들 거의 대다수가 파시스트적 그러한 잠재성을 내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교육을 정상이라고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육의 문제는 어디에 결함이 있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상이라고 하는 불은 바로 그게 병들어 있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걸 일반적으로 사회학에서는 정상성의 병리성 이런 표현을 써요. 한국 교육이 완전히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교육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파시즘의 속성을 내면화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교육을 너무나 잘 받아. 전교 1등을 해. 네. 이런 애들은 거의 90% 이상이 파시스트가 될 수밖에 그 없는 전교 거죠. 1등들이 모인 데서 또 1등을 하고 그렇죠. 또 거기서 사시학교가고 1등 그렇죠. 연수원 1등하고 하고 그렇죠. 판사에서 또 1등 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지금 이런 괴물들이 판결이 나온 되는 거네요. 거죠. 그냥 아주 순도 높은 파시스트가 되는 거죠. 순도 높은. 그러네요. 예, 그게 바로 오늘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말하자면 일종의 엘리트 공화국, 법조 엘리트와 의료 엘리트들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사회적 독재 국가고요. 예, 그러한 것들이 이번에 분출돼 나온 거죠. 맞네요. 예, 이 부분을 잘 인식을 해야 돼요. 시쳇말로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공부 좀 했다고. 그렇죠. 예, 그 20살 안팎에 예. 시험 좀 잘 봤다고. 예. 그게 대체 뭐라고 그렇게. 그렇죠. 예, 그렇죠. 그 뭐 얼마 대단한 거 한다고. 맞습니다. 그냥 우리 예. 안에 우물한 개구리처럼. 우물한 개구리죠. 예, 예. 법서 좀 읽고 좀 뽑은 건데. 그렇죠.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거 한다고 막 21살, 25살에 영감님 소리 그렇죠. 듣고 그렇죠. 사람들한테 경찰 뭐 예. 옛날에 보면 그렇죠. 교수님 시대만 해도 음. 막 검사 돼가지고 그렇죠. 새파란 20살짜리 뭐 몇 그렇죠. 살짜리 가서 막 맞습니다. 경찰서 뭐 총경 나와서 뭐 도열해 있고 막 예.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그렇죠. 더 버릇이 나빠졌네요. 저런 괴물들이 되는 거죠. 아. 예. 그래서 그러한 사회적 관습도 그들을 더 나쁘게 만드는 음. 그러한 경로가 됐고요. 무엇보다도 예.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한국에서 12년 교육받은 자가 네. 과연 성숙한 민주주의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이렇게도 부를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예, 지금 한국에서 12년 교육을 받은 자들에게 성숙한 민주주의자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은 거죠. 그러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이 괴물 파시스트들, 한국 사회의 대다수의 엘리트들, 이들 또한 한국 교육의 피해자죠. 좀 좋은 교육을 받았으면 이들이 이렇게까지 괴물이 되지는 않았겠죠. 저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예, 그들 또한 연민의 측은함을 느낍니다. 다들 이 사태를 두고 이번 정권 교체가 되면 사법 개혁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예. 근본은 교육 개혁이네요. 그렇죠. 예, 같이 가야 됩니다. 근본적으로는 교육 개혁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도 이제는 성숙한 민주주의자들이 학교에서 자라날 수 있어야죠. 저는 새로운 정부가 등장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근원적인 개혁은 교육 개혁이에요. 1970년에 독일에서 교육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들을 길러낸 것처럼 한국에서도 2025년 올해가 예, 새로운 교육 혁명의 원년이 전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만약 질문하면 댓글이 하나 있었는데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보면 독일도 극우화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건 왜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네. 예. 왜 그런 일이 생기겠어요? 예. 그래서 아주 놀라운 것은 네. 최근에 독일에서 1등을 한 정당들, 1등을 한 정당들을 그- 이렇게 지도상에서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기민당 예. 지금 올라오기 예, 시작했죠. 예. 1등을 한 그러한 정당들을 보면 과거 분단 시대의 그림과 똑같아요. 맞네요. 분단 시대. 지금 소위 극우 정당이라고 하는 대한당이라고 하는데 네. 그 대한당은 전부 동독 지역에서 1등을 했어요. 서독 지역은 전통적인 정당들이 네. 기민당, 삼인당이 다 1등을 했고요. 네. 동독 지역만 그 극우 정당이 1등을 그러네요. 했어요. 왜 그렇게 해서요? 어. 예. 동독 지역 여전히 파시즘. 아. 이 파시즘의 과거에서 청산이 안 된 거죠. 말하자면 히틀러. 네. 히틀러의 우익 파시즘이죠. 네. 이것이 스탈리니즘, 네. 좌익 파시즘으로 이어진 게 동독이죠. 그렇죠. 파시즘 그래서- 만나죠. 그렇죠. 네, 우익 파시즘, 히틀러 파시즘에서 스탈리니즘, 음. 좌익 파시즘, 좌익 전체주의로 이게 이어져요. 성격 구조. 어. 그게 지금 아직도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동독 지역에서 그런 파시스트 정당이 더 큰 호소력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까지 따라가기도 멀었지만 예. 오늘 교수님 말씀 듣고 저는 제가 진행을 하면서 이게 오늘 많이 느꼈어요. 예. 주마등처럼 저도 음. 그러니까 뭐 잘했든 못했든 간에 뭐 그렇게 잘하지도 않았지만 매일매일 그 학원에 시달리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 저보다 잘하는 그렇죠. 또는 저도 고시공부 잠깐 했었는데 예. 전교 1등 또는 뭐 49, 뭐 사법연수원 뭐 10등 안에 든 애들 보고 음. 제 속에 노예 근성이 있었어요. 예. 그렇죠. 이런 데서 받아야지. 쟤들은 인정해야지. 예, 일등 경판 했으니까. 가면 그렇죠. 경판 가면 그렇죠. 그 정도 받아야지.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스스로 노예로 기어 들어가는 이런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네요. 예,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샌델 교수가 뭐라 그랬어요? 미국에 저런 히틀러 같은 트럼프 현상, 네. 저러한 괴물이 미국 사회에 등장하게 된 것은 바로 아주 광적인 오만함에 빠진 엘리트들과 그들을 보면서 느끼는 그런 대중들의 울분과 분노 때문이다. 그랬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와 내가 8년 동안 독일에 살면서 많은 엘리트들 봤는데 독일 엘리트들 그 중에서도 오만한 애들이 있었나 처음으로 생각해봤어요. 처음으로 한번 되새겨봤어요. 예 되새겨봤어요.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네요. 한 명도 떠오르질 않아요. 그러네요. 저도 그 사회에서 교사들, 대학 선생, 의사, 변호사 많이 만났고 많은 친구들도 있어서요. 네. 그런데 단 한 명도 떠오른 자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려고 제 처한테 또 물어서요. 네. 당신은 혹시 그런 오만한 엘리트 본 적 있느냐? 제 저도 한참 생각하더니 없대요. 이게 믿어지세요? 그러네요. 오만한 엘리트가 없는 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독일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놨죠. 예? 그러니까 독일 아이들은 열등감을 가진 사람도 거의 없고요. 오만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의사를 안 했을 뿐이지 얼마든지 기회는 있으니까 내가 그걸 못한 게 아니에요 독일인들은. 그리고 내가 무슨 의사가 되든 대학 선생이 되든 내가 좋아서 했을 뿐이지 다른 아이들도 할 수 있는데 그걸로 내가 우월하다는 걸 증명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경쟁을 안 시키니까. 그래서 그렇게 겸손하고 정말 겸손해요. 엘리트들일수록. 그러니까 성숙한 거죠. 성숙한. 그래서 제가 독일에서 느낀 것들은 독일 그 엘리트들이 보이는 디그니티예요. 디그니티. 기품과 존엄.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데 저는 한국에서 소위 엘리트라고 하는 자들 중에서 그러한 것을 느끼는 경험을 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그러네요. 예. 아, 교수님 너무 긴 시간 감사드리고요. 예, 저희가 제가 일단 다음번에는 그 말씀하신 그 능력의 폭정? 능력주의는 폭군이다. 우리나라에선 그게 공정하다는 착각. 그 책이군요. 이 책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야 아무리 의역이라도 이건 좀 너무했다. 다른 책 같은데요. 그러니까 샌델이 그걸 보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러네요. 자기 의도와 너무나 다르니까. 능력의 폭정이 좀 더 직관적인데요. 능력주의는 폭군이다.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능력의 폭정 좀 어렵지. 그렇죠. 능력주의는 폭군이다. 이러면 훨씬 쉽죠. 이야기. 그러네요.